지금 당신은 어떤 자리에 앉아 계신가요? 조용한 방일 수도 있고, 나무 아래일 수도 있고, 혹은 마음이 복잡한 하루의 끝자락일 수도 있겠지요. 괜찮습니다. 어떤 상태든, 어떤 자리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는 순간은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조용한 축복처럼 맞이해 봅니다. 자, 이제 호흡을 따라가 볼까요? 들숨. 코끝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천천히 가슴 아래로 내려갑니다. 날숨. 따뜻해진 숨이 부드럽게 당신을 떠나갑니다. 그 사이사이 우리가 살았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계절이 지나가고 수많은 일이 흘러갔지요.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 속에 쌓아두면서도 너무 바빠서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바람 같았던 말들, 사라졌던 인연들, 말없이 지나간 하루들. 오늘 이 한 시간만큼은 그 시간들을 조용히 품어보려 합니다. 늙는다는 말이 왠지 쓸쓸하고 두려운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듦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냈던 시간이 몸과 마음 위에 천천히 쌓여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나이테처럼요. 나이테는 밖에서 보면 그저 둥근 무늬이지만 안에서 들여다보면 계절마다 다른 색과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도 그런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 있겠지요. 그러니 오늘은 그 시간을 향해 조용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보는 시간입니다. 나이 듦이 괜찮은 일이 되도록, 아니, 오히려 고마운 일이 되도록 마음을 여는 연습을 함께 해볼까 합니다. 숨을 한 번 더 쉬어볼까요?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고 이 고요한 호흡 안에 당신이 걸어온 길과 당신이 마주할 시간이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주름 때문일까요? 머리카락의 색이 바래기 시작해서일까요? 몸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불려지는 자리가 예전처럼 많지 않아서일까요? 나이 든다는 것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물러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선배로 불리기 시작하고 젊은 사람들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워지고 내가 해왔던 방식이 이제는 낡은 것처럼 여겨질 때, 그럴 땐 마음이 어딘가 조금씩 무너지는 듯합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끊임없이 앞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인정, 더 좋은 결과.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버겁고, 밤에 잠드는 게 점점 불안해지고, 기억은 흐려지고, 누군가의 말에 금방 상처받기도 하고요. 몸이 지쳐가고 있을 때 마음은 불안해집니다.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닌가? 나란 사람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의 가장 깊은 뿌리는 쓸모없는 존재가 될까 바라는 불안입니다. 더 이상 내 역할이 없을까 봐, 사람들이 나를 찾지 않을까 봐, 내가 없어도 괜찮은 세상이 이미 굴러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우리 마음은 천천히 어두워집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는 쓸모를 다한 존재일까요? 아니요. 우리는 지금 다른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중입니다. 젊은 날의 성장은 빠르고 강렬합니다. 중년과 노년의 성숙은 느리고 조용하지만 훨씬 깊고 넓습니다. 젊을 때는 하고 싶은 일이 나를 이끌고, 나이 들면 이제 정말 필요한 것만이 나를 남깁니다. 이제는 많은 걸 잡는 법보다는 조용히 놓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이 온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속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깊이, 묵직함, 그리고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요구하지요. 그러니 나이 드는 것이 두렵다면 그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느끼는 감정입니다. 다만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껴안아 주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안의 낯선 나이와 천천히 인사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천천히 익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이 말에는 나이 듦에 대한 두려움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힘이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운이 빠지고 능력이 줄고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더 이상 앞서가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그리고 지켜보는 사람이 되어가는 여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읽는다는 개념을 자주 씁니다. 수행이 읽는다, 업이 읽는다. 여기서 말하는 익음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무르익고 시야가 넓어지고 고통을 대하는 자세가 유연해지는 일입니다. 젊을 때의 우리는 부딪히고 정답을 내고 옳고 그름을 가르고자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옳고 그름보다 그저 이해하려는 마음이 앞섭니다. 남을 판단하기보다 나를 돌아보게 되고 누군가의 말보다
침묵의 무게를 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익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익은 사람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 옆에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내줍니다. 익은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어떤 순간에도 부끄럽지 않은 말을 건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르신이라 부릅니다. 그냥 나이가 많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마음 속에 익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 어른이 됩니다. 나이 들면 사람을 천천히 무화시킵니다. 무화. 나라는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며 더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중심이던 세계에서 다른 이들을 중심으로 돌 수 있는 세계로 마음이 이사하는 시기,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아주 중요한 익음의 길목에 서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 무뎌지고, 대신 조금 더 깊어지는 그런 마음을 지닌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의 마음을 비춰주는 사람이 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두려울 수는 있어도 익어간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봅니다. 사라지는 것이 많아집니다. 예전엔 아무렇지도 않게 오르던 계단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하루를 꽉 채우던 일정이 오후를 넘기면 지쳐갑니다. 몸의 반응은 솔직하지요.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름이 자꾸 생각나지 않고, 사람 얼굴이 어렴풋해집니다.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조용히 멀어집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매일같이 연락하던 친구가 어느새 뜸해지고, 웃으며 인사하던 이웃이 갑자기 이사 가버리고, 일터에서 함께하던 사람들이 새로운 얼굴로 바뀌어 갑니다. 익숙했던 것들이 하나둘 내 곁을 떠나는 그 시간, 우리 마음은 낯설고 쓸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아, 이제 나는 예전 같지 않구나. 나는 이제 남겨지는 쪽이구나.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모든 것이 사라지기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떠난 자리에 다른 것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예전엔 바빠서 듣지 못했던 바람 소리, 계절의 냄새, 아침에 피어나는 햇살의 기운,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내 안의 작은 목소리, 그리고 말없이 곁을 지키는 가족의 숨결, 멀리서 편지를 써오는 친구의 이름, 우리가 놓친 줄 알았던 많은 것들이 다른 모양으로 여전히 내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마음은 예민해지고, 마음이 예민해질수록 감각은 더 섬세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진짜로 남는 것은
늘 곁에 있었던 조용한 것들이라는 걸. 이제는 떠나는 것들을 억지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남아있는 것들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말이 줄어듭니다. 예전엔 없던 주름이 이마 위에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고 무릎이 먼저 반응합니다. 계단을 오르며 헉헉 숨이 차오를 때 나는 느낍니다. 아, 몸이 나보다 먼저 나이 들고 있구나. 우리는 보통 마음이 먼저 변하면 몸도 따라올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마음이 나중에야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를 억지로 멈추려 하거나 예전의 몸을 되돌리려 하기보다 그저 인정하고 돌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나를 무가치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은 더 예민하고 깊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마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바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말하는 다리에게 그래, 고생 많았어. 힘없이 식은 손에게 괜찮아, 내가 따뜻하게 해줄게. 자주 아픈 배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안아주는 것. 우리는 나이 들어가는 몸을 낯설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나를 위해 일해준 몸, 한 번도 쉬지 않고 나를 안고 걸어와준 이 몸, 이제는 그 몸의 말을 조용히 들어줄 시간입니다. 하루에 한 번, 아주 짧게라도 몸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오늘 어땠어? 많이 피곤했니? 내가 잘 못 챙겨줬니? 그렇게 매일 내 몸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몸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시간이 깃든 기록이며 앞으로의 나를 위한 조용한 길동무입니다. 그러니 몸이 먼저 나이 든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마음이 더 성숙해질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꼭 해야 할 말이 아니라면 그냥 마음속에 묻어둡니다. 젊은 날엔 말을 통해 누군가를 설득하려 했고, 말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했고, 말이 많을수록 내가 뭔가를 해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말은 소리보다 쉼 속에 있다는 것을. 익어가는 사람의 말은 조용하고 느리고 간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일수록
마음 깊이 오래 남습니다.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다 지나갈 거야. 이 짧은 말들은 화려하지도 감동적인 미사여구도 없지만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사람만이 꺼내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말에는 듣는 사람을 위한 쉼이 담겨 있죠. 나이 든다는 건 말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을 덜어낼 줄 아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 짧은 말 한마디로도 옆 사람을 안심시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말해야 할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익은 사람은 언제 말해야 할까를 생각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무심함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이 됩니다. 때로는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하루를 버티게 하는 위로가 되고, 내 침묵이 누군가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됩니다. 익은 말에는 따뜻한 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숨은 누군가의 굳은 마음을 풀고 울고 싶던 이의 눈을 적시고 말없이 다가온 이에게 조용한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어 말수가 줄었다면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더 깊고 따뜻한 말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약해진 걸까? 왜 이렇게 사소한 일에도 흔들릴까? 예전에는 큰 변화도 가볍게 넘겼던 것 같은데 요즘은 작은 일에도 며칠씩 마음이 흔들립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익숙한 장소가 문을 닫아도 아니면 내가 아끼던 물건 하나가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을 때조차 마음이 조금씩 내려앉는 걸 느낍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쑥 찾아오고 늘 내 준비보다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변화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내가 무너지기 직전에 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가지가 흔들릴수록 뿌리는 더 깊이 땅을 파고듭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흔들릴수록 그 사람은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변화 앞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굳게 서는 것보다 조용히 흔들리며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변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유년기에서 청년기로, 청년에서 장년으로, 장년에서 노년으로, 그 사이사이에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변화들이 있었죠. 어떤 날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어떤 날은 끝까지 저항하고 또 어떤 날은 그냥 흘려보냈던 그 변화들, 그 모든 변화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오늘 흔들린 나를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당신은 변화를 수용하는 법을 천천히 그리고 정직하게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도 다 살았지 뭐.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겠어. 그런 말에는 조금의 체념과 조금의 슬픔, 그리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그 말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듦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생존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의미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 예전엔 가족을 위해 달렸다면 이제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나이 듦이 주는 선물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젊을 땐 모든 걸 이뤄야 할 것 같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워내고 놓아주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웁니다. 하루를 살아도 예전보다 더 감사하게 느껴지고 누군가의 한마디에도 오래 마음이 움직이고 내 안에 말 없는 평화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야말로 당신만의 인생을 써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남은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이는 70의 시를 쓰기 시작하고 어떤 이는 80의 악기를 배우며 어떤 이는 90의 새 친구를 만납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진짜 꿈을 꿀 수 있게 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몰이 아니라 이제야 나는 나로 살기 시작한다고 말해보세요. 나이 듦은 한 걸음씩 내 안의 빛을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결코 늦게 도착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삶의 끝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이상하게도 더 많은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놓쳤던 것들,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또렷하게 보입니다. 아이의 웃음이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고, 함께 밥을 먹고 차 한 잔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보다 감사하려는 마음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삶의 끝을 앞둔 이들은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묻기보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고 되돌아봅니다. 끝을 생각할수록 지금 이 순간의 숨결이 더욱 선명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당연한 하루가 또 다른 누군가에겐 마지막 하루일 수도 있기에 우리는 그 하루를 더 정성스럽게 살아내려 합니다. 삶의 끝은 비극이 아니라 삶이 얼마나 깊고 찬란했는지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더 이상 많은 것을 이루지 않아도, 더 멀리 가지 않아도 그저 살아온 길을 돌아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끝이 아닌 가장 소중한 순간의 일부로 맞이해주세요. 삶의 끝에 가까워질수록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조금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긴 길 위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은 평탄하고 어떤 길은 바람이 많이 붑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도 있고 한참을 걸었는데 되돌아온 것 같은 날도 있지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당신만의 깊고 조용한 법문이 됩니다. 길 위의 법문은 당신의 하루에 작지만 따뜻한 쉼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의 길 위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조용한 길을 더 오래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